삼교리구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211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4년 8월 24일이고요. 운영으로는 2024년 7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임신월, 경신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신이 되겠습니다. 네,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것 월령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 일간과 월령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 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 보게 되면 쇠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엄숙하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입니다. 자, 예를 들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하지만 금의 기운은 그 상반되는 금과 목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죠. 온기와 상충되는 것은 뭐예요? 서늘한 기운이다.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냉기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입니다. 이것이 서로 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방향은 서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목은 동쪽, 화는 남쪽, 수는 북쪽, 금은 서쪽이 되면서 진술충미의 토는 내 모퉁이에 서로 기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행의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로 신유, 술, 월이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 되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 특히나 신월, 6월이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 되겠죠. 인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놓고 봤을 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의를 주관한다. 우리나라 성이순신 처럼 의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이 금이죠. 그래서 저는 경금 생각하면 옛날에는 이제 관우 같은 사람을 생각해도 요즘은 이순신 같은 그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금의 의를 충과 의를 이렇게 중요시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색깔은 백색이 됩니다.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될 것이고 주관하는 신은 백호 이렇게 이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금이라고 하는 것, 특히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겠습니다. 양금이 되는 것이고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음이 있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 공부하겠지만 음에 해당되는 금도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이죠. 사람은 이라고 하는 종족 간에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은 남자가 되는 것이고 음은 여자가 되는 것이다.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양과 음으로 나누게 되면 경금은 양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음양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성질이 달라지게 되는데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하는 것이죠. 무쇠 또는 강철 같은 개념, 원철 같은 개념,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에 사람 손이 전혀 타지 않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철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음금,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이라든가 조옥 같은 것, 도자기 같은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경금이 날카롭고 투박하고 이렇게 좀 녹두술고 그렇게 그런 강철과 같다라고 하면 신금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광채가 있고 아름다운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금, 그래서 보석 주옥과 같고요. 경금이 원철과 같다라고 하면 신금은 이미 기물을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 반지 같은 거 있죠. 반지, 예물, 시계 같은 경우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쓰임,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다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그냥 거칠고 투박한 쇠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화로서 단련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목으로서 정화를 뜨겁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금의 용신치용법 정화간목을 기본적으로 치용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물을 여러분 예물, 시계, 반지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화로서 신금을 단련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물
결혼 반지를 갖다가 토치불로 막 지진다.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깨끗하게 도세주옥해서 여러분들 반지에서 아름다운 광채가 이렇게 반짝반짝 영롱한 빛이 나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이냐 또는 음금인 신금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용신치용하는 법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경금이든 신금이든 일단 신약할 수도 있어요. 항상 신강할 수는 없잖아요. 신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토가 있어서 금을 생해주게 되는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토생금해서 경금을 생해주고 그 다음에 신금을 생해주게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습토라야지 금을 생할 수 있다. 건토는 마른 땅은 금을 생할 수 없다. 생금 불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습토는 뭐가 있습니까? 천간에 기토가 있고요. 지지로 진토가 있고요. 지지로 축토, 천간에 기토, 지지로 진축토가 뭐다? 습토가 되는 것이고, 천간에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또는 지지로 술토는 마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을 생할 때 무조건 토가 다 금을 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또 한 가지, 일간이 약해서 경금이든 신금이든 약해서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항상 오금이 될 수 있다는 것. 경금이든 신금이든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매금이 될 수도 있다. 토다 매금, 토후 매금, 아니면 토다 금매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토후 매금, 토다 매금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경금이든 신금이든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반드시 양목인 간목으로서 극토에서 인성의 토를 갖다 제거해준다. 제극인해줘야 된다. 이때는 용제파인이라고 해서, 경금이든 신금이든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재성인 목으로서 토를 갖다 제거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경금의 용법, 용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경금일간은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 간목을 필요로 한다. 사시사철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충하되 나머지 글자들이 있습니다. 임수, 개수, 무토, 기토, 간목, 을목 등등등등은 뭐다? 필요에 의해서 참작해서 용신을 치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한다. 이 월령, 월지, 월원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단지 이것만 가지고 제가 월령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글자, 한 글자 안에는 왕세 와 한열의 개념을 알 수가 있겠다. 왕세 한열을 100% 이걸 가지고 볼 수는 없지만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유월 같은 경우는 금이 왕한 계절이 될 것이고요. 신유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인묘월 같은 경우가 있죠. 인묘월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목이 왕한 계절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해자월은 이때는 수왕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오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화가 왕한 계절이다. 진술축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이거 왕세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겠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월은 염렬한 염상절,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고, 해자축월은 어떤 계절? 그렇죠. 엄동설 하늘 겁나게 억수로 춥다라고 하는 계절인데, 이 원령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 반드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해야 된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중화를 잃게 되면, 이루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좋지 못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를 얻게 되면 북이 쌍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지금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의 절기를 살펴보게 되면, 신월은 입추와 처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입추가 되어야지만 전달인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가게 된다. 월이 바뀌는 기준, 미월이라고 하는 사오미 늦여름에서 신월이라고 하는 초가을로 넘어올 때는 반드시 입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입추가 되면서부터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금왕절이면서 방향은 서쪽으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어는 숙살지기가 왕성한 그런 계절이 되겠죠. 가을 되게 되면 뜨거운 여름에서 이제 서늘하고 오싹한 그러한 기온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월이 됐을 때는 계절, 그 다음에 왕성한 오행까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태어난 월령 금왕절의 일간이 경금이죠. 금이 왕할 때 태어나죠. 이거 득령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득령. 그래서 득령하게 되면 신왕사주가 되는 것은, 만약에 무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이 되겠죠. 병화정화가 신월에 태어나면 제다신약, 신약이 되는 것이고, 임수개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다? 이때는 신왕한 사주가 된다. 경금 신왕하게 되면 뭐다? 반드시 경금 신왕하더라는 것은 무쇠가 크다, 이렇게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반드시 정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겠다. 큰 범선을 만들 수 있고, 큰 탱크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농사 짓는 농기구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원재료인 원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다.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정화라고 하는 정관이 있어서 금을 갖다가 이렇게 단련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구조가 되는데, 물론 화극금하죠. 화가 금을 극하지만은 오히려 금이 왕하게 되면, 금이 너무 왕하게 되면 반대로 금왕화식이 될 수도 있다. 금다화식, 금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이 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화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정화가 세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인 정관을 갖다 생주해 줘야지만 능히 정화가 경금을 갖다가 금다화식이 되지 않고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겠다. 경금 입장에서 편제가 될 것이고요. 경금 입장에서 정관이 되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명예, 그 다음에 직장, 뭐 이런 것들로 알고 있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합천금, 재물, 남자한테는 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좋게 되면은 명예도 크게 얻을 수 있고, 재물도 크게 얻을 수 있는, 일간도 왕하니까 뭐예요? 자기 주관도 분명한 멋진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북이, 아까 말했던 쌍전할 수 있는, 북이 겸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화 간목을 갖추어야 되는데, 나머지 글자들이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북이 빈천의 정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상상지명이 될 수도 있고, 이거보다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건 이제 사주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명식에 대해서 오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서 서로 생극제와 형충회합,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을 격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틀 내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격국을 보고 용신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거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격국과 용신을 찾아보게 되는데,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신금 또한 양금이 됩니다.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금이 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양금이 양금을 받기 때문에 비견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격이 비견격이냐? 아니죠. 비견격은 아니고요. 자, 양간이, 자 써보세요. 양간이 월지가 그 오행, 그러니까 일간에 속한 그 오행에 임관지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공식적으로 걸록격이다, 이렇게 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걸록격이 된다. 다시 한번 뭐냐면 주체가 양간이에요. 음간이 아니고 양간이 월지가
제왕지가 되면, 제왕지가 아니죠. 임관지가 되면 이거는 걸록격이다. 걸록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신월이 태어났는데 일간 경금이 금이잖아요. 신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금이 신월이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다. 같은 이치로서 간목은 인월이면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요. 병화와 무토는 화토 동궁이죠. 병화와 무토는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금 같은 거 지금 말했던 경금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는 자월이 아니라 해월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각각 오행에 그 인관지가 되는데 일간이 양간이다. 그러면 걸록격이다. 쭉 중요한 건 걸록격이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신왕 사주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해진다. 특히나 경금 같은 것이 왕해지게 되면 일단 뭐 정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든다라는 기본적인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격을 논하는 거니까 신금이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을 또 봐야 됩니다. 무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있고 경금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무토 같은 신중에 있는 무토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격이라든가 용신을 논할 때 신중에 있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에는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임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양금이 양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격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신중에 있는 경금이 다시 투출되어 있다. 이거는 그냥 걸록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격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신월의 경금은 걸록격과 식신격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 경금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간의 특성이 중요한 거예요. 일간 경금 신왕하게 되면 수를 봐서 왕금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보다는 화를 봐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의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해야 된다. 단 뭐다? 정화만 있어서는 약한 정화가 경금을 단련하기 어려우니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도와주어야지만 능히 정화가 경금을 단련할 수 있겠다. 만약에 금이 너무 많아서 한습해진다. 병화를 대동할 수 있다. 이때 병화는 조후의 의미로 쓰는 것이지 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고, 신월의 경금은 정화와 간목을 대동해서 사주를 구성하면 좋은 구조의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월간 보면은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식신격이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 경금은 정화를 써야 되는데 임수가 투출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연간의 간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에서 정화라든가 병화라고 하는 화를 봤을 때 간목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수가 화를 극할 것이지만 목이 있으면 수생목, 목생화에서 화를 생겨줄 수 있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간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 간목을 쓰는 이유는 정화를 생겨주기 위해서 간목을 대동해서 같이 쓴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임수가 신월에 경금이 태어났는데 임수가 투출하거나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가 되는 것이다. 연지에 있는 진토는 경금을 생겨주는 역할도 하지만 간목이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되겠고요. 또 일지의 신금을 다시 보았기 때문에 금왕절인 신월의 경금이 더욱더 왕해져 있다. 그러니까 경금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화로서 경금을 다스릴 때도 화도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능히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습니까? 화가 없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가 주요한 관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가 투출돼서 이 병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없습니다. 단지 사주가 한습해져 있을 때 병화는 조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화는 그것을 병화로서 이제 취원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일단 자수를 얻었고요. 신월에 여기도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떴다
자진 수국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그러니까 금도 왕하고 수도 왕하다. 이것도 금도 왕하고 수도 왕, 일간 경금이 왕하고 식상인 수도 왕하니까 뭐 모왕자상하다라고 보는데, 모왕자상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사주가 이렇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고요. 한습해지겠죠. 당연히 병화로서 좋아한다. 정화는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죠. 근데 이제 병화가 지지에 뭐가 없습니까? 뿌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점. 단지 간목의 생을 받아서 좋아하는 용도로 쓰게 되는데, 이거 너무 한습하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금수운 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좋지 않겠죠. 이것도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축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건 이제 병화는 아니고 정화를 얻었습니다. 정화는 뭐를 하는 데 쓴다? 금을 단련하는 데 쓴다라고 하는 점. 자, 만약에 이 간목이 없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가 정화를 극하려고 하겠죠. 어떤 분들이 자, 정화가 있고 임수가 있으니까 이거보다 정임 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원격되어 있으면, 원격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서로 떨어져 있으면 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을지언정 정임 합이 되지 않고요. 원격되어 있으면 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간목이 없었다라고 하면 임수가 병이 될 것인데, 이거는 용신의 정화를 쓸 수밖에 없으니, 정화가 용신이면 그 용신을 극하는 임수는 병이 되겠죠. 단 간목이 있기 때문에 수생목, 목생화에서 통관이 된다라고 하는 점. 단 한 가지, 정화가 지지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매우 좀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까? 통관, 이것도 어떻게 금수운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목화운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거는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자로 태어났을 때 정축시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틀을 갖춘 그런 사주인데, 단지 뭐다? 정화가 좀 정관인 정화가 세력이 좀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흠이니까, 운이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나름대로 정화가 세력을 얻어서 경금을 등이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인신은 제가 봤을 때는 남녀 공이 선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저는 이거 매우 반대합니다. 이거는 인신충이 되게 되면은 간목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인목도 날아가 버리고요. 신금도 뭐 어차피 같이 상처를 받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또 쓸데없는 무토 투출돼 가지고 경금을 매금할 수도 있고요. 자칫 그다음에 임수를 파극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간목이 이 무토를 제하려고는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땐 무인신은 인신충이 되는 것이 매우 좋지 못하고요. 희무신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경진시도 따지고 보면은 경진시는 그냥 금만 왕하고 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임수로서 금의 기운을 써서 목을 생해주는 용도밖에 없다. 단지 그냥 순세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화가 없는 경금이 명예를 얻거나 어떠한 조후의 의미가 전혀 없게 되죠. 물론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이건 자체가 뿌리가 없는 건 아니니까 뭐 나름대로 식신생재, 상관생재는 될 수 있을지언정, 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매우 냉랭한 사람, 인간미가 매우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 사신합이 되겠죠. 그래서 수의 금액이, 사신합은 금도 세력을 얻지만 수도 같이 세력을 얻습니다. 조우할 수 있는 것은 시지는 사중 병화밖에 없는데, 사신합하게 되면 사중 병화의 기운이 많이 약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저는 금수운보다는 그냥 오히려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신월에 임수가 또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화가 있긴 하지만은 이 오중정화로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이렇게 임수 두 개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수가 화를 억압하기 때문에 능히 경금을 단련하기가 좀 어렵게 되겠다. 이러한 경우에는 금수운보다는 오히려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좀 더 세력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갑신시, 을류시 마찬가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해시 같은 경우에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날 때는 좀 화를 얻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썩 그렇게, 병자시도 그렇죠. 신자진수고, 병술시 같은 경우는 병화가 술에 뿌리는 둘 수 있다 하더라도 금수운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 굳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들인 경우에 그래도 병술시나 신사시 정도 둘 중에 하나 정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